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조작의 달인인가? 이성희 변호사 영상에 대한 답변, 이것이 오늘 제가 촬영하는 영상의 제목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름이 직접 거론이 안 돼서 이성희 변호사에 대한 변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거 언제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5분 19초경 그리고 3분 44초경에 제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이름과 함께 오픈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자아자 정유석 나라라 진일교 아주 유치한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저를 오픈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에 걸맞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에 걸맞는 대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성희 변호사 영상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 직업입니다. 바로 변호사라는 점이죠. 누군가로부터 돈 받으면 의뢰인의 불법은 철저히 감춰야 하는 게 이분의 그 직업입니다. 반면 공격 대상이 되는 상대의 불법과 맹점과 모순은 아주 치열하게 후벼파면서 그 사람의 멘탈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법적인 허점과 모순을 파악해내가지고 그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변호사의 생리상 그래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진리의식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변호사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수임료 얼마나 받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비드 차가 폴 리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미국 법정에서 잘 설명해. 나는 다 내려놓았어요. 로펌이니 잘 알아봐요. 나는 제일 비싼 곳 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비싼 곳 하겠다라고 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캄 재정으로 변호사를 사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변호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걸 변호해야 되는 게 이 사람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변호사의 영상을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성희 변호사가 뭐를 조작했느냐. 먼저 내연녀를 무고한 A양으로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데이비드 차의 불륜을 치열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징계 받을 것은 받자고 말할 뿐 내연녀 그리고 데이비드 차의 악행에 대해서는 두루뭉술이 넘어갑니다. 가장 앞고는 뭐냐면요, 내연녀를 무고한 A양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내연녀가 무고합니까? 데이비드 차와 내연관계를 갖고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무고한 A양을 이용하여 불륜 사진 조작을 통한 데이비드 차와 내연관계 갖고 4명 아이 있는 남자와 그 하와이를 가고 유럽을 다닌 이 사람이 무고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물론 이성희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내연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비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차가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입장문 한번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입장문을 뭐라고 하냐면, 염환석 원장의 영상에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는 리명룡이 상황을 연출했다. 모든 사진을 리명룡이 직접 촬영하며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자 팀워크가 왜 이러냐며 격하게 화를 냈고, 그리고 직접 포즈를 취해 주어서 당황스러운 와중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 하지 않았대요. 예, 입맞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데이비드 차가 욕먹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이 리명룡이 상황을 연출했다, 당했다라는 게 결코 정직한 변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데이비드 차가 자초한 겁니다. 데이비드 차는 물론 이성희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내연녀까지 철저하게 보호하고 비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정말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되는 데이비드차 X파일을 갖고 있어서 아닐까요? 저는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4편입니다. 4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기독교가 복음적으로 가야지 윤리적, 율법적, 뭐 도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영상 틀어보고 싶은데 그냥 이거는 들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충격적인 폴 리의 그 색소, 그리고 뭐 성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 직접 보십시오. 복음과 윤리는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것처럼, 율법적인 것처럼 굉장히 격화하려는 의도를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내연녀는 무고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비드 차는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 사건을 맡기고 돈을 주고 맡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해도 그걸 무고한 사람이라고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작입니다. 그 다음 이성희 변호사의 조작, 문제가 뭐냐면 좌파 조작입니다. 그 사람이 좌파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란 리본 달면 좌파인가요? 이거 보셔요. 이제 진일교 목사, 네, 좌파라고 하면서 여기 해보세요. 여기 지금 노란 리본 달고,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해놓고 뭐 이런 거예요. 전라도 출신이면 좌파인가요? 그리고 노란 리본 달면 좌파인가요? 그때 우리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노란 리본 많은 국민들이 달았거든요. 그러면은 경상도에서 이 노란 리본 달는 사람들은 전부 좌파냐는 거죠. 이런 걸 왜 체크해가지고 좌파 조작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일교 2대 위원장에 댓글 달았는데 저도 좌파인가요? 뭐 간첩과 뭐, 그러니까 폴리와 접선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접선. 접선은 과거에, 뭐 지금 MZ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거에 간첩과 비밀리에 내통하는 사람들, 내통하는 거를 접선이라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내통하는 거. 비밀리입니다. 저는 온 세상이 하는 유튜브에 그분들이 간첩이라고 지목한 폴리와 인터뷰를 공개했어요. 근데 무슨 접선이에요, 접선은. 그리고 폴리 인터뷰를 내보낸 거는 일방적으로 데이비드 차가 자신의 회개라고 하는 영상에서 2시간 6분짜리에서 30분은 이제 회개하는 척하고 1시간 반은 폴리 탓을 했단 말이에요. 폴리 탓, 폴리 핑계. 일방적으로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도 제가 한번 다뤘으니까 폴리와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다룬 거예요. 이게 접선이면 2023년 거의 한 해를 폴리와 함께 데이비드 차가 함께 했어요. 내연녀도 함께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폴리가 좌파고 간첩이면 그 간첩하고 내통 접선한 게 데이비드 차와 내연녀 아닙니까? 만일 간첩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간첩과 접선했다면 데이비드 차와 내연녀는 간첩과 놀아난 거고요. 간첩에게 연출도 당한 거고, 그들 말에 의하면 간첩에게 돈도 주고 결국은 간첩 활동비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첩과 함께 활동한 준간첩 활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말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라면 간첩이라고 해놓을 때 근거 1차 자료 잘 내놔야 되거든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고작 간첩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언제 한번 다뤄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 싫어진다. 그냥 하와이로 가든지 아니 그냥 평양에 돌아가든지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고 싶다. 이분은 고향이 이북인 분이에요. 이북. 고향이 이북이라고요. 탈북을 했다 해도 마음 가운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없겠어요. 그래서 푸념처럼 내가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질 때 그냥 하와이로 가든지 그냥 평양에 돌아가든지 카톡을 했겠죠. 그러면 간첩이에요? 이런 걸 간첩이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국정원에 이런 거 갖고 조사해달라고 신고해보세요. 국정원이 했어요? 국정원이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간첩무리를 하면.
이런 말은 이북이 고향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평양에 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 선교사라고 하니까 이런 걸로 간첩 좌파 때려잡지 말자 이거죠. 이런 걸로 간첩 좌파 조작하는 수준은 이건 좌파 빨갱이만큼이나 위험한 극우 극단주의자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데이비드 차 측을 돈을 받고 변호한다고 해도 이런 식 조작하는 거는 아주 위험하고요. 위험할 뿐 아니라 뭐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라면 변호사답게 1차 증거, 명확한 증거를 갖고 간첩 몰이를 해주세요. 몰이를 하더라도. 그리고 카톡 조작 계속 얘기하는데 이성희 변호사가 영상 4편에서 정윤석 진일교 목사가 카톡 조작했다라고 말을 시작해요. 그리고 말을 마무리할 때도 카톡 조작을 했다라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카톡 조작 하면서 대중에게 정윤석과 진일교 등이 데이비드 차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카톡을 조작했다라는 걸 계속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성희 변호사의 영상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홀리튜브 광팬들은요, 저를 또는 진일교 목사를 카톡 조작범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원본을 뭔지 정확하게 제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뭘 조작했는지 비교도 아주 불분명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원본에서 뭐가 빠지고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냥 카톡 조작했다, 카톡 조작범이다라고 입만 털고 있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데이비드 차 광팬으로 하여금 제가 조작해서 데이비드 차를 몰아세우는 주범인 것처럼, 그리고 이대 위원장 진일교 목사가 그렇게 조작해서 몰아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여론을 지금 조작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원문을 확인해 봤어요. 하와이 관련된 카톡이에요. 이게 뭐가 원문이고 뭐가 어떻게 조작되어 있다는 건지 말은 그래요. 뭐 아무래도 감옥에 쳐놔야 할 더러운 인간인 거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리병용 씨가 얘기를 했는데 마치 A양 하와이 집을 얘기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건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원본이거든요. 봐요. 보십시오. 원본. 쭉 이거 지금 커팅한 게 아니에요. 시간별로 나오죠. 어느 순간 얘기도 안 꺼내고 일단 여기도 칸명이라서요. 6분 19초, 6분 20초 팔아도 다시 캄으로 가요. 하와이 집은 사실 캄 돈으로 스텝 숙소 명목으로 사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사로 모든 게 막힌 거죠. 이거 지금 내연녀 카톡입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사라고 했으니 투자금에 대한 수익 차익이 남을 건데요. 6분 21초. 그 차익은 개인이 가질 건지 어쩔 건지 의문이에요. 아무래도 감옥에 쳐놔야 할 더러운 인간이 맞는 것 같다. 지금 하와이 집 얘기하면서 감옥에 쳐놔야 될 더러운 인간인 거 맞다. 이 지금 얘기한 게 뭐가 어떻게도 조작됐다는 건지, 카톡 조작했다고 말은 하는데 뭐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조작했다는 건지 도저히 말은 안 해. 이성희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조작범으로 몰아세우는 거 변호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1차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조작이 됐다면 원본이 뭐고 뭐가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게 칸명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내연녀인데 자기의 나르시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를 자기애가 많은 나르시스트다라고 하는 카톡 내용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그 여자 맞냐, 내연녀 맞냐라고 했더니 지금 단톡방에 내연녀, 데이비드 차, 그리고 폴 리, 3명이 지금 같이 있대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있대요. 단톡방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명이라도 빠져나오면 지금 자기들이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살벌한 동행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톡 원문, 하와이 카톡 원문 보셨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차 내연녀가 그 트윗 표절을 했다고 문자를 했어요. 제게가 아니라 폴리에게 제가
사실 폴리 목사라고 했다가 그 성 관련된 영상 보고 이제 목사라고 말을 못 붙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붙일 수 있는데 좀 용납이 안 됩니다. 폴리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데이비 차의 내연녀는 폴리에게 두잇을 표절한 거라고 문자를 해요. 근데 그 영상을 찍었더니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또 조작을 했다라고 올려요. 근데 역시 이런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조작된 카톡이라는 게 쭉쭉 책도 긁어다가 첫 책 글 다듬는 건 누가 했고, 그리고 이제는 A양은 가족이니 굳이 경계할 필요가 3, 5 이렇게 5 없고, 죄송합니다 손가락 없고, 두이 소스는 제가 줬고요. 고치는 작업이랑은 직원을 시켰고, 메인 핵심은 폴이 말씀하신 거였고, 그러니까 메인 핵심을 폴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잇은 이제 긁어다가 소스는 자기가 줬다. 그리고 작업이랑 이것을 직원들이 했다라는 게 두잇이에요. 이게 이제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작을 했다라고 하려면 원본이 뭐고 조작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명희 변호사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뭐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요. 뭘 어떻게 부분일치 이거 조작됐다. 이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 원본도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입수했어요. 원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원본이에요. 자, 내연녀 일을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고 다 하다가 그만두고 도망이었어요. 8분 7초. 책도 긁어다가 첫 책 글 다듬는 건 땡 사모가 해줬다 하던데요. 8초 8분 8초. 그리고 이젠 땡땡은 내 가족이니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폴 리의 답변이죠. 타임라인이 나와요. 두잇 소스는 제가 줬고요. 고치는 작업이랑은 누구랑 직원들 시켰고, 메인 핵심은 폴이 말씀하신 거 썼고. 그러니까 이 칸 직원들 얘기하는 건지 어떤 직원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차가 지금 책을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책을 긁어서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 지금 정황을 우리가 유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조작됐다는 것인지, 조작됐다고 하려면 진짜 앞뒤 원문을 타임라인을 기초로 해서 올려주세요. 해당 내용만 딱 봐서는, 영상을 봐서는 이게 뭐가 어떻게 조작됐다는 건지 잘 모르도록 그렇게 엉터리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성희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데이비드 차 측 그 내연녀랑 아마도 그 의뢰를 같이 하고 정보도 같이 주고 자료도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녀한테 잘 보이려고 무고한 A양 그러죠. 해당 내용만 딱 봐서는 조작은 자신들이 해놓고 남에게 조작했다고 덮어씌우고 고소까지 했다고 왜곡하는 게 지금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자기가 수임한 안건과 그리고 제시된 자료가 정확한지 비교해서 스스로 한번 봐야지. 잘 몰라요, 변호사도. 이런 식으로 소송하면 100% 집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질 하지도 않아요. 유튜브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본 그대로 올렸어요. 보시고 이게 원본이에요. 타임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이성희 변호사는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연녀를 무고한 A양으로 조작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좌파를 조작하고 있다. 그 근거도 없어요. 진짜 좌파랑 근거가 있고 간첩이랑 근거가 있으면 그 간첩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20억이 최고. 그거 받으셔요. 변호사 하지 말고. 카톡 조작, 여론 조작, 폴 리 영상은 제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맞습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이거는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폴 리가 그 말을 한 건 목회자로서는 있을 수 없고 정말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저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정말 어지러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이건 제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꽝 친 것과 같아요. 이럴 줄 몰랐죠. 제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 데이비드 차가 워낙 거짓말의 종교 사기꾼이다 보니까 폴리를 간첩 사기꾼이라고 몰고 뭐 성매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잘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조금 더 제가 정신 차리고 양쪽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기획실장이고 뭐 비서실장을 하고 목사 정치 지도자 욕구도 처리해줘야 하고 왕후 마마에게서 못 풀면 뭐 원초적으로 왕후 마마한테 풀어야 되는데 그거 못 풀면 뭐 후궁한테 풀어야 되고, 아이고 천도 주고 섹스도 못하는 뭐 색소라고 여기 색소도 못하는 뭐 이런 진짜 저질적인 대화들이에요. 그리고 저랑 인터뷰할 때는 정말 그 정직성과 신뢰성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상에서 나온 그 폴리 대표의 음성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리스마틱했어요. 보스, 조직 보스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하나를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해요. 우리는 이 영상에만 시야를 좁힐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뒤집어지고 뭐 엎어지고 이럴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데이비드 차 회계 영상 5월 9일에 회계 영상 발표했어요. 거의 지금 20일 돼가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때 회계 영상에서 데이비드 차가 내연녀를 왜 폴리에게 데려갔다라고 말해요? 폴리는 이 데이비드 차가 내연녀를 데리고 온 게 이미 둘이 하와이에 신혼살림처럼 삶을 살기 위해서 둘이 이미 작당해서 온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반면에 데이비드 차는 회계 영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폴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내용 관계를 얘기하니까 폴리가 보고 싶다고 그 자매를 굳이 하와이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데이비드 차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차가 내연녀를 그 자매라고 그러죠. 자매를 데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네. 데이비드 차 영상이세요. 회개와 사과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매매 업소에 제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호텔 들어간 걸 제가 CCTV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조금 제가 보셔야 될 거고요.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정말 그날 기도회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감당이 필요한 대로 맞으며 1분 1시간 5분. 혹시 제가 속고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그지 않은 모든 모습에 있어서 그런 거에 이제 반신반의를 가지면서 첫 번째로는 제가 과거에 어려운 관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혹시 제가 속고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예, 자기가 지금 속고 있다면 내연녀를 데리고 가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려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초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 한마디로 검증하도록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폴리와 내연녀가 섹소 발언하고 후궁 왕후마마 뭐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녹음을 했을 때 내연녀는 이 확보된 내용을 갖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검증해달라고 붙였고 그걸 검증을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파와이로 간 사람이고 폴리랑 접촉을 한 사람이면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데이비드 차에게 제공했을 것이다 아니다? 제공했을 것이다. 그럼 제공했으면 이것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들은 거예요. 데이비드 차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모든 얘기를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1분 25초 이 1시간 25분 25초를 보면 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검증을 자기도 의심할 게 있어서 진심인지 파악해보라고 붙여놓은 사람이 이걸 녹음기를 틀어놨을 텐데 그걸 듣고는 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냐라고 하면서 답했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3-4시간을 서로 다투게 되겠죠. 처음으로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 다투고 났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그동안 채집한 거를 저한테 1대1로 만날 시간도 없었고 뭐 이제 기회가 없어서 저는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폴리를 그러지 말고 호텔 가서 편하게 쉬어라. 며칠 안 남았는데 하와이 복귀까지. 그리고 분리를 시켜놓고 저에게 찾아와서 그 음성 녹취 파일들을 들려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 그런 저를 뭐 어떻게 하고 미투에서 감돈 빼먹고 뭐 서로 지분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처음 듣고 또 저한테 했던 어떤 태도와는 전혀 다른 저를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 제가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당시에 그 심각하게 폴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청년한테 제가 화를 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 대화를 왜 녹취를 하냐. 그리고 이런 거를 왜 나한테 들려줘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키냐.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하라고 붙여놓은 사람이 자기의 그 2차 간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1차 자료를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 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성매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판단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간질하냐라고 하면서 안 믿었다라는 게 지금 자기 답변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데이비드 차가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말이에요. 데이비드 차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 극단적 거룩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폴리가 1000만원 색소 후궁 뭐 이벤트 나왔을 때 바로 이거 사기꾼이라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차는 이 얘기를 듣고도 뭐라 그러냐면요. 진짜 이거를 봐야지 자기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1분 30초경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어요. 30분 37초. 저희 이 영상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개 영상을 한 3-4번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초를 1시간 30분 한 37초. 저기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한번 내가 문화 체험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폴이 아주 신나하면서 2차 그러니까 그런 성매매 업소에 제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요. 자기가 찾아서 성매매 업소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이번 스토리에 다 나오는 겁니다. 우선 저는 데이비드 차에게 집중한다는 늘 기본 전제에서 이거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더구나 그 내연녀한테서 그 자신 그 녹취 파일을 들었을 텐데 그걸 듣고는 뭐 이간질하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다 듣고도 자기가 성매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파악한다라고 한 것도 우스운데 이게 지금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1장 총칙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1장 총칙이 있고요. 제2조 2항 읽어드릴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라 함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지금 데이비드 차가 그 영상에서 한 행동이 뭐예요? 성매매를 유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CCTV를 거기서 확보했대요. 성매매가 가능한 거를 CCTV를 확보하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세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성매매 자기가 CCTV 확인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저는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오픈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저는 뭐 제3자니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데이비드 차를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볼게요. 좀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도 납득 안 되고요. 내연녀는 뭐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폴리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목소리와 음성은 제가 알고 있던 폴리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로 추정되는 그 인물의 대화, 이게 지금 다 스토리가 납득이 되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이 세 명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얽히고 설킨 그들만의 진짜 비밀들은 전 정말 숨어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지금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영상이 하나 있어요. 내부자들입니다. 그 내부자들의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요거 한번 보실게요. 기자님 영화 좋아해요? 빠빠빠빰 빠빠빠빰 빠라밤. 예전에 투명한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차이나타운 영화 봤어요? 잭 니콜슨이 사리탐정으로 나오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흥진소 같은 거지.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하는데 남편이 죽고 그 부인은 가짜였고 진짜 부인이 나타나고 뭐 얘기가 갈수록 복잡해. 음모에 반전에 라스트에 짠하고 등장하는 진실 진짜로 주제받지. 음모의 반전에 라스트에 등장하는 진실은 정말 추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 대사가 생각났어요. 이처럼 폴리의 색소 발언은 도저히 목사라고 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 발언이 분명합니다. 저 또한 저와 인터뷰를 하게 된 그분이,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저는 굉장히 존중을 했고요. 그런 분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과 경악의 30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조작자 이성희 변호사의 노림수입니다. 이성희 변호사가 보여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영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데이비드 차의 문제에서 한순간에 폴리에게로 쏠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폴리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데이비드 차의 불륜과 부도덕함에 집중하려는 여론의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교묘한 조작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폴리가 쓰레기 같은 말을 한 게 사실인데, 그러면 데이비드 차는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기포스는 여전히 데이비드 차와 내연녀의 부도덕함에 집중할 것입니다. 폴리가 30억 원대 오피스텔에 거주한 적이 있나요? 정말 이성희 변호사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선교사 자제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자녀일 뿐이에요. 그냥 아들이고 딸일 뿐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건 부모로서 할 일이에요. 골프는 우리나라에서나 부르주아 스포츠라고도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하와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인식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아들 골프 시킨다고 노출을 시키지를 않나, 개인의 사택도 노출을 하지를 않나. 물론 폴 리도 그 내연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노출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의 선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50억 원대 대저택 구입한 적이 있네요, 폴리가. 그리고 20만 유튜버로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가요? 책 표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적 있나요? 마지막 신호도 표절했다는데 두잇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 신호가 표절작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교계에서 최초로 고발한 기자입니다. 두잇은 도대체 무슨 책을 표절했는지 제가 좀 파악해 보고 있어요. 이거 확인되면 이것도 오픈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성매매 관련해서는 제가 성매매 유인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할지도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력사칭을 한 적이 있네요. 우리 한국교회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저는 그 인물에 대한 집중, 데이비드 차인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카톡을 조작했다고 비판했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조작된 카톡을 공개해서 대중을 카톡 조작범처럼 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와 불륜으로 내 자녀와 데이비드 차의 아내에게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두둔하고 감싸고 비호하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무고한 A양이라고 조작하는 게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평양이 고향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나 그만두고 평양에 가고 싶다. 나중에 평양에 가고 싶다 식의 발언을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말로 조작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드는 조작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 조작자입니다. 지금 캄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비드 차와 내연녀의 불륜입니다. 이때 폴리의 가공할 경악과 충격의 30분짜리 영상을 공개해서 모든 여론을 폴리에게 아주 성공적으로 쏠리게 한 여론 조작자입니다. 이런 여론 조작자의 그럴듯한 주장과 말에 눈과 귀를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성희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사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차에 따르면 비싼 값 주고 고용한 선임한 수임된 변호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불리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모순과 불법을 드러내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의 본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내부 고발자인 폴 리가 현재의 이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지금 차영규 목사는, 불륜녀는, 캄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차영규 대표는 여전히 어디선가 유튜브로 마지막 때와 재림을 강조하면서 또 북한 선교를 강조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며 순식간에 모금을 해서 내연녀와 호의호식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성도들에게 극단적 거룩을, 그리고 자신은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저 또한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인터뷰를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영상, 긴 영상인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